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코로나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얘기하죠.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각하다 이 얘기는 정말 몇 달 동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한 지 2주도 넘었고요. 뭔가 좀 가능성이 보입니까? 이게 확산을 조금 꺾을 수 있는, 커브를 좀 꺾을 수 있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응하는 수준이 결과적으로도 그렇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이 상황을 보면은 네.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데도 좀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진자가 지금 1,000명에서 1,1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이 이상 발생하는 거를 누르는 정도.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크고 작은 클러스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면 이 수준도 훨씬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00명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2.5단계를 시행을 해서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2.5단계 효과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걸? 실제로는 부분적인 효과는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 유행을 꺾는데 2.5단계가 기여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이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이 지역사회에 보다 광범위하게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는 그런 어떤 휴지기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정체돼 있지만은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지금 전파가 강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서도 지금 재생산 지수란 지표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지금 같은 상황이 유지되면 더 많은 환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무서운데. 자, 그러면은 앞으로 1,000명, 지금 1,000명, 1,100명 요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한 번 더 폭증을 해서 1,000 몇백 명, 2,000명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재생산 지수가 1.2 정도인데요. 이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면 2주에서 4주 후에는 정말로 2,000명 수준의 매일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요 2.5단계는 유지를 하면서 지금 수도권에 먼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좀 확대를 하기로 했고, 스키장, 해돋이 명소 이런 거 다 닫기로 했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계속 내놓고는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어떤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부분은? 약간 좀 땜질 처방 같은 느낌이 많이 납니다. 실제로 이제 3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여러 가지 기준이나 상황이 이미 상당 기간 전에 지났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영향 때문에 특히 경제적인 영향 때문에 3단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방역을 주로 고민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요. 이제는 3단계를 올려도 쉽게 이 확산세를 꺾기가 어렵고 실제 환자가 줄어도 굉장히 느리게 줄 가능성이 많아서 효과의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5인 이상 모임까지 중단한 마당에 3단계가 올라가면요, 크게 바뀌는 게 뭐예요? 결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이 이동량을 줄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강제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고 해서 그걸 누가 일일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숙박시설이나 이런 데도 예약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서 풍선 효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어디선가 생긴 클러스터를 계속 꼬리를 쫓아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 유행을 선제적으로 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지금 영국이나 이런 데서 취하고 있는 사실상 좀 봉쇄 상황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도? 이거는 조금 뭐랄까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너무 좀 공포심을 드리는 우려도 있지만은 그래도 걱정이 돼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진자 수가 나오는 양상이나 그 재생산 지수 그리고 지역사회 전파 양상을 보면 아직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다면 네. 그래서 매일 2-3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의료 체계가 더 이상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코로나19 확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의 중환자들도 사망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그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역학조사가 완전히 환자들을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런 봉쇄와 같은 상황을 고려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그 제일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단계로 이미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방역 전문가들 중에 일부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엄직식 교수님도 지금 3단계를 올려야 된다고 이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미 한 달 전에 올렸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3단계로 지금은 올려봤자 큰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예, 그렇게 예상하는 분도 많고 저도 최근의 상황을 보면 3단계로 올려서 얻을 수 있는 특히 이제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지금 정부가 내놓는 것처럼 부분적인 그 보완책으로는 전면적인 확산세를 꺾기는 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 예.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더라도 이 3단계를 올려서 국민들에게 좀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네. 그리고 여러 현장을 좀 실제적으로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부의 고민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뭐 경제나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미적대느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땜질 처방을 내놓고 근본적인 대책을 왜 내놓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제가 정부의 전체적인 고민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뭐 잘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뭐 확실한 거는 여러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 그리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1,000명 또는 조금 더 준다고 해도 700-800명 수준의 환자가 계속 발생을 하면 결국 사회적인 위축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경제활동도 떨어지고 결국 이게 장기화되면서 오는 피해도 무시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단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뉴스 중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되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이 됐고 이게 어린이도 쉽게 감염된다. 이게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 애들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한 이제 공포가 느껴지는 뉴스거든요. 국내에는 이런 어떤 징후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진단되는 환자들로부터 얻은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유전자 서열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여부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이 영국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선 발견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바이러스의 그 변이 속도와 그리고 이 세계적인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짐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백신 문제도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면요.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 겨울에 어떤 확산에 대비하는 측면이 크다, 백신이. 그래서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빨리 맞아야 된다. 올해 말이든 내년 초든 되는 대로. 이게 어떤 게 지금 맞는 얘기예요? 이 백신은 사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선도적으로 백신을 맞기는 좀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일부 문제점이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도입이 가능한 백신을 빨리 도입을 해서 특히 고위험군 위주로 접종을 시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의 그 유행 양상을 보면 저희가 백신을 일정 수준 이상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국민들에게 접종을 하더라도 이 백신에 의한 효과가 얼마나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네. 이 추가적인 그 백신 개발 생산의 어떤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엄중식 가천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님이었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